자, 51번 설명 동글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었지? 설명, 문학 작품에서 설명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배경묘사 밑줄 긋고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 얘들아,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 방금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개념 문제라 그랬거든. 개념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번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뭐란 말이거든? 6글자로? 편집자적 노음평이란 얘기잖아. 편집자적 노음평,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라고. 아시겠지? 이걸 갖다가 문장 해석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야 하는 개소리도 나오는 거고. 시간 부족해야 하는 개소리 하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다 뭐냐 그러면 개념적으로 접근 안 하고 맨날 문장 해석하고 있는 새끼들. 시간이 부족한 거다. 빈번한 장면 전환 밑줄 긋고 대화 밑줄 긋고 자, 두 인물의 상반된 진술 밑줄 긋고 개코도 에러점 있나 없나? 없어. 되겠지? 52번 문제 얼마나 생큐고. 얘들아, 독서 지문은 중심 화제를 잡아라. 시는 시적 대상을 잡아라. 소설은 등장인물을 잡아라. 알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 보니까 지가 설명을 다 해버렸잖아. 고민할 게 조금이라도 있나 없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주인공과 적대자가 나옵니다. 그지? 주인공과 적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력자는 주인공 편입니다. 동조자는 적대자 편입니다. 끝. 이 지문은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 거니? 굿과 배드만 읽어주면 되는 거네. 이거는 굿이고 이거는 배드입니다. 우와, 얼마나 고맙노. 다 가르쳐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철저하게 이것만 찾아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 말 아이가. 얼마나 고맙노.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왜 1등급이 안 나와? 53번 보기를 바탕으로. 자, 영웅소설이라 그랬네요. 도식성과 환상성이란 특징을 지니는데 도식성은 뭐라 그랬지? 도식성은 영의 위기와 극복 과정. 되겠습니까? 환상성은 뭐라 그랬지? 환상성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 그러니까 오늘 지문 읽어보면 뭐가 나온단 말이고? 위기, 극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또 뭐가 나온단 말이고? 초월적 존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웃기는 얘기다, 그지?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해소된 듯한 갈등이 재발하고 신이한 존재의 능력이 부각되는 등 도식성과 환상성이 강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층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 긴장감과 함께 흥미,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에서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 심리적 안정감. 끝. 54번 문제 또 뭘 물어놓어? 서사적 기능. 이걸 또 문장 해석하고 있으면 뭐 된다고? 개찌질이. 일단은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줘야 되노? 매개체냐, 감정이입이냐, 대조냐. 그 정도만 판단해주면 된다고. 매개체냐, 감정이입이냐, 대조냐라는 틀 속에서 54번을 풀려고 해줘야지 54번 선택지 자체를 열심히 읽으면 개찌질해지는 거라고. 알아먹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다. 여러분, 소설 전체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소설은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답을 잡아야 되나 제시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잡아야 되나? 제시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설은 줄거리가 안 나온다. 줄거리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니?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지.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경우는 10중 8구 정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중간 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대충 읽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미친 듯이 읽어주면 답이 하나가 얻어 걸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험 치는 요령이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자꾸만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 나오는 거 아니대.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 나올 것 같으면 다 점수가 나와야지. 그런데 어떤 애들은 정말 불쌍한 애들, 미친 듯이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되나 안 되나? 자, 한 번 더.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경우는 문제와 연관이 될 때 줄거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줄거리가 나오면 미친 듯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법 수업을 한다고 시간이 조금 많이 낭비가 되었었거든요. 문법 때문에 많이 낭비가 돼가 지문을 줄줄줄 읽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얘들아 이런 걸 적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적강. 그래서 대부분의 영웅소설은 적강소설의 형태를 가진다. 김진옥 동글뱅이 돌려두시고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화삼도사를 만나. 얘들아 화삼도사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지? 조력자. 되겠니? 자, 무궁무진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맨날 나오는 말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조력자 하면서 이런 말들 하면 아 조력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다. 김지록전을 내한테 배워서 어디 써먹을 건데? 김지록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개찌질한 거야. 영웅소설 이런 것들 화산도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조력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빡빡 집어넣으면 그게 1등급이야. 화산도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사람을 조력자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외우는 거다.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이 나오는 거고요. 그 뒤 여러분들 밑줄 쭉쭉 꺼볼까요? 진옥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천상의 인연에 따라 진옥은 유성상의 딸과 결혼한다. 이후에 전 여성과 결혼한 우양공주는 진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신들과 결탁하고 진옥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노려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만까지.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들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인물 간의 관계를 따져보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만 신경을 쓰라.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니? 갈등의 근본 원인이잖아. 이런 거 딱 읽어주면서 갈등의 근본 원인, 아싸,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이미 시험 칠 준비 끝난 거다. 소수는 인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시적 대상 잡고 중심아지 잡듯이 등장인물을 잡는 거다. 그런데 독서 지문은 핵심을 찾아야 되지. 시는 정서 태도를 잡아야 되지. 소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잡아주면 돼. 결국 애정 문제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다. 그게 보기 문제였잖아.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딴 애랑 결혼해서 모순인가요? 그렇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여러분들 마지막 헤어질 때 깔끔하게 잘 헤어지는 그런 요령이 필요해. 응? 헤어질 수는 있잖아. 요즘은 여러분들 한 여자 만나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되나 또 여러 명과 연애를 할 수도 있나? 그런데 여러 명과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져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 여친이 없잖아. 아, 한국 외대가 있나? 축하한다. 아, 혈압이요. 아, 혈압이야. 자, 한국 외대가 있는 그 여친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빡세게 갑니다.
자, 황제는 진옥을 양상군의 유부인을 정열부인에 봉하고 유부인과 김진옥은 공주의 죄를 뭐라고 그랬어? 용서한다. 갈등의 해소가 되겠지. 되냐 안 되냐? 끝. 줄거리만 제대로 읽어주면 가장 알짜배기가 들어있다. 공부를 못하는 개치질이들은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 대충 읽고 본문 열심히 읽거든. 그게 개치질이.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1등급을 예사로 잡아먹는 애들은 이 부분을 오히려 신경을 쓰는 거야. 한 번만 더. 소설은 줄거리가 필요히 남나? 없는데 줄거리 던져주면 그게 핵심이란 얘기야. 국어는 훈련이다,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태자를 죽이고 천자와 양상군을 내치고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개교를 행할세까지 쭉쭉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이 되겠죠. 이때 세모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때 각설, 차설, 차시, 한편 이런 말들은요, 이것들 자체가 장면 전환의 상투적 표현이 된다. 우리 시나리오 용어에 보면 씬넘버라는 것이 있지. 씬넘버에 해당하는 것이 이때 각설, 차설, 차시, 한편 이런 말들이야. 되겠습니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자 침전에 드사 우연히 창기운이 몸에다 병이 나서 침석에 누워 계시더니 공주, 얘들아 공주가 배드였다. 배드 적대자였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 미리 독약을 몸에 지녔다가 빨리 내어 당약에 타가지고 들어와 태자께 드리니 나쁜 X. 오케이? 이때 X라는 말은 년이라는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 봐볼까요? 가련하다 어린 태자가 독약이 장 위에 들어가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얘들아, 이 부분 6글자로 불러. 편집자적 논평.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니까 경화문 하면서 있었거든요. 경화문. 오케이? 그런데 52번 문제를 보니까 경화문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냐? 동조자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굿이 일어나겠냐? 배드가 일어나겠냐? 배드. 52번, 53번을 가지고 지문 읽어주면 된다니까.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52번, 53번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동조자, 나쁜 놈의 새끼들이 뭔가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바꿔주시니까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상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상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까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배드가 일어났다라는 건 53번을 통해서 짐작을 했습니다. 차시 세모. 방금 봤었지? 무엇 전환? 장면 전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봉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적 기능, 서사적 기능은 매개체 감정입 대조를 가지고 잡아주라 그런 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서를 내어주거늘 현령이 주기로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북을 가리키니 복병이 이에 응하여 응처를 에워싸고 죽이려 할새까지 쭉쭉쭉.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응철이가 그 서간을 빼앗았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도사 동글배. 얘들아, 영웅소설, 적강소설에는 누구의 도움이 나오더라? 조력자의 도움. 뻔하잖아. 내 이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가져다가 태자 입에 넣으면 회생하니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다시금 차시 계속해서 고전소설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양상군이 환자로 더불어 동무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서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모략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모략.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 아이가 갈등. 페이지 바로 넘겨주시고요. 페이지 바로 넘겨주시고요. 자, 양상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생하실 약을 구하러 갔던 일을 알아고 즉시 환약을 내어드린 후까지 쭉쭉 보니까 이게 바로 뭐니? 갈등의 해결. 자, 바라바라바라밤. 독서 지문은 강조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주는 거고 시는 정서 태도를 잡아주는 거고 소설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그러면 끝이야. 응? 51번 문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답은 무조건 1번입니다. 왜 답은 무조건 1번일까요? 오늘 읽은 게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배경묘사의 사실적인 거 이런 거 없다. 물론 고전소설도 배경묘사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는 있는데 0.1% 99.9%는 배경묘사를 사실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다. 고전은. 현대문 아니대. 현대문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고전은 무조건 아닐 거다. 자, 앞쪽에서 쌤이 고전 시가를 수업을 했었지. 고전 시가는 두 가지는 무조건 하고 있을 거다고 봐라 그랬잖아. 성경우정 대꾸법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고전 소설에서는 배경묘사 같은 건 무조건 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되겠니? 3번에 예. 빈번한 장면 전환 밑에 태자분 경험은 저만 자시. 응? 자시. 빈번한 장면 전환. 되겠냐? 빈번한 장면 전환.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에서 장면 번호 신넘버에 해당하는 거. 너무 쉽지? 조금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쉬워. 근데 국어 영역 등급이 빨리 안 올라가는 새끼들 조금의 개념이 아니고 맨날 문제답 찾는다고 앉아있거든. 맨날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그 새끼들은 점수 안 올라가.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국어가 뻔할 뻔이다. 여러분들 혹시 뻔할 뻔자 한자 적을 줄 아니? 뻔할 뻔자라는 것은 숲 사이에 남자, 여자가 있으면 뻔할 뻔이라. 그래서 국어 영역은 문제 유형이 지금 너무 제한적이야. 되겠습니까? 자, 52번 문제 어렵냐 쉽냐? 쉽죠? 왜 쉽습니까? 지가 다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굿과 배드의 관계만 따져주면 되고 중간에 배드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배드한 일은 보니까 양상군인 줄 알고 죽였는데 누구였더라? 부마였더라.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부마의 죽음을 막기 위해.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3번 문제. 얘들아, 지문 가지고 답 잡아라. 보기 가지고 답 잡아라. 쌤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때 지문을 참조하는 거지. 처음부터 지문 가지고 답 잡는 게 아니라고. 응? 그래서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 보기에 있으나 없으나. 그 다음에 독자들은 긴장, 흥미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환상성이란 것은 보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지금 지문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보기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보기 가지고 얘기를 한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의 능력 그런 거 다 되겠죠. 근데 선택지 5번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고문을 한다는 얘기거든. 고문하면 심리가 이완되나? 그런데 일단 보기에 보니까 긴장감 이완은 신이한 존재의 개입이라 그랬지. 보기하고도 어긋나고
근데 고문하는 걸 쳐다보면 선생님 그 심리가 안정되는데요. 변태 새끼다. 맞나. 5번 자체도 말도 말이 아니지만은 보기하고 전혀 무관하잖아.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이라 그랬는데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 여러분들아 매개체 아니면 감정입 아니면 대조라 그랬지. 환약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양상권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잖아. 신뢰 회복의 매개체. 또는 모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매개체. 오케이? 그 다음에 김영철이가 당했나? 적이었나? 당했잖아. 그러면 1번, 4번 그거 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지. 답은 몇 번이고? 1번.